우리는 정말 너무 잘못된 주택 정책이 너무 많아. 그런 정책을 내가 보니까 국토부에 한 몇백 명, 기재부 뭐 이런 중앙부처에 한 1000명, 서울시나 이런 경기도 이런 데에서 1000명이 그중에 이제 뭐 우두머리급은 많지 않지만 이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 정책을 주로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건설업자, 건축업자, 개발업자, 협회, 그 사람들이 만든 협회. 그 협회에는 다 국토부 국장들이 가 있어. 상금 부회장으로. 사실상 협회를 국토부가 운영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현직에 있다 퇴직하면 갈 곳에서 요청하는 대로 해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요. 자기가 갈 곳. 이게 다 엮여 있는 거야. 그걸 대통령도 아시더라고. 기득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이걸 깨야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다. 나하고 그걸 3시간 반 동안 얘기했다니까. 그랬던 대통령이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 나도 지킬 줄 알았어. 계속 때만 되면 장관하고 차관하고 국무회의에서 기득권 카르텔을 깨부수자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뭐 좀 할 줄 알았어. 근데 뭐 2년이 지났는데 안 해. 나도 이제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한다고 믿어야 돼? 브레인 TV 보시고 그동안 잊어버려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으면 하시라 이게. 필요하면 내가 얼마든지 시간이 많으니까 대통령을 만나서 용산 가서 직접 만나서 설명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고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할까 말까 나도 좀 망설이고 고민을 했어요. 공기업 사장이라는 사람이 거의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남들은 못하죠. 안 하는 건지 못 하는지 하는데 이런 얘기를 내가 해도 될까? 해도 됩니까 근데? 에? 해도 됩니까? 저도 고민인데요. 고민할 거 없어요. 나는 고민이 안 되는 게 이미 고민을 다 끝냈어. 이게 총선 이전이었으면 뭐 정치인들이 그렇죠. 뭐 정치적이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선거도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도 그렇지만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한테도 내가 확인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 기본주택 한다고 계속 기본주택 이름도 내가 지어줬어. 짓는데 도움을 줬어. 하도 기본소득 해서 네. 주택도 그럼 기본주택 한번 해봐라. 분양원가 공개도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다 한다고 그랬어. 40여 개 정도가 있군요. 개발 공기업이. 저는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경기도에만 개발 공기업이 20개가 있어. 용인공사, 무슨 성남개발공사, 안양개발공사, 의왕개발공사, 고양개발공사.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할 때 만든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그런 개발공사가 경기도에 20개. 그 다음에 경기도를 총괄하는 경기도시공사. 경기도가 주무대인 LH공사. LH는 전국 아닙니까? 전국인데 주무대는 경기도예요. 왜 그렇죠? 거기가 땅이 제일 많고 개발하기가 제일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강원도시공사, 전북도시공사, 전남도시공사, 광주광역도시공사, 울산광역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이래가지고 많구나. 40개. 그럼 그 중에서 일 잘하는 순서로 몇 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등. 질문 드리기도 전에 바로. 그럼 내가- 특등. 특등. 내가 넘버원이다. 왜요? 왜냐? 설립 목적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책임져라. 그래서 특권을 줬어요. 토지 수용권, 논밭을 택지로 갈아엎는 용도 변경권, 독점적 개발권. 이 3대 특권을 주고 그 특권은 도민, 국민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특권을 가지고 토지를 확보해서 건설업자를 위해서 자기들 이익과 건설업자 이익을 챙기는 데 썼어. 그 권한을. 3기 신도시 개발해서 절반 이상은 민간한테 제비뽑기로 땅을 팔아. 아니 아파트도 제비뽑기로 해? 근데 왜 땅을 제비뽑기로 줘? 그래서 그 땅 한 필지를 받아가면 운이 좋으면 5천억씩 남아. 한 필지에서. 그래가지고 그거 제비뽑기 잘하려고 벌떼 입찰이라는 게 생겼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몇 건설회사가 벌떼 입찰을 해서 재벌이 됐어. 한 10년 만에. 우리나라에 30대 그 상업 출자 제한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진입을 한 거야. 이런 한심한, 그리고 공급 부족하다고 택지 개발하고 또 갖다 주고, 또 공급 부족하다고 택지 개발해서 또 갖다 주고. 그 짓을만 해서 수도권에 신도시가 40개가 생겼고, 그 신도시 면적이 서울의 면적하고 맞먹어. 1억 평이 넘어. 거기에 입주한 사람이 500만 명이. 그러니까 경기도 인구가 800만 명이 늘었는데, 신도시에. 그러니까 그 신도시 개발 사업을 주도한 데가 어디예요? LH. 1년에
몇 조씩 이익이 남았어. 땅 팔아가지고. 다른 일도 좀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뭘 했어? 너무 까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했냐고. 한 가지만 얘기해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저는 거. 모르지만 뭐 어쨌든 다른 또 그러니까 브레인 TV가 매일 부동산 전문가를 데려다가 물어봐도 모르는 정도로 뭘 했는지를 지금 뭐라고 했어요 최근에 LH가 매입. 왜 매입을 해? 아니 아파트 지을 땅을 잔뜩 확보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지으면 되는데 거기다 그 땅은 다 팔아먹고 제비뽑기로 그리고 서울에 와서 빌라를 사러 댕겨.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살라고 하지도 않는 걸 왜 사? 근데 그 돈을 또 국가가 대줘. 지으라는 공공 아파트는 안 짓고 그거 땅은 다 팔아먹고 누가 사가? 그건 서럽죠. 땅을 건설사에서 팔아서 어쨌든 수익이 나서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따로 돈을 대줘. 국토부가. 빌라나 이게 다가구 사라고. 50% 가까이를. 그래서 내가 그걸 안 한다고 시민단체에서 나를 보고 직무유기를 한다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어. 나는 감사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알리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나쁜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아주 악영향을 주는 정책을 쓰고 있어. 근데 그런 정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를 내가 앞으로 알리려고 그래요. 서울에만 아파트가 10만 개 있어. 우리 이 회사에. 서울시 거까지 하면 한 18만 채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는 30년 전 땅값이 싸고 건축비가 적게 들 때 20평을 한 2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값에 지었어. 그것도 강남에. 강남에 20평 아파트는 지금 10억이 넘어. 근데 그걸 2천만 원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는 2천만 원으로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자산을 공개했어. 세금 내는 공시가격이 6억 5천이야. 2천만 원짜리가 6억 5천이 된 거야. 그래서 재산세를 다 내요, 우리도. 아, 공공기관도 재산세를 냅니까? 그러니까. 왜 내는 거죠? 내게 돈을 뜯어가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까지 때렸어. 공공기관이요? 예. 아니,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임대료도 시세보다 한 3, 40%밖에 못 받는데, 그러니까 그건 좀 근데 거기다가 재산세를 때리고 종부세를 때려가지고 1년에 세금만 800억씩, 많을 땐 1,100억씩 냈어. 그건 좀 아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부 와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더니 종부세도 좀 깎아주고 재산세도 좀 낮춰줬는데 아직도 말이 안 돼. 그 세금을 걷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왼쪽 호주머니에서 빼서 오른쪽에 넣는 그러니까 건데. 그거 갖다 딴 LH만 계속 지원해줘. 아, 불쾌하시군요, 그게 좀. 굉장히 불편하지. 그리고 그거 가지고 오히려 부도난 PF 사업장을 아, 지원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 내 돈이 그런 데 쓰이는 게 좀. 이 공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그러면 이렇게 왜 이렇게 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보니까 아파트를 전부 우리가 지면 거기다 지하철을 놔줬어. 서울시가 지하철역을 거기다 만들어준 거야. 대단지 아파트를 우리가 지면 그 아파트 단지에다 지하철을 놔준 거야. 그러니까 땅값이 어떻게 돼? 올라가. 위치가 다 좋아. 기왕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줬으니 그 돈이 다 어디로 가? 시민한테 가는 거야. 프레이티브한테 가는 거예요. 이익이. 그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민간 아파트보다 더 좋게 짓겠다. 한강 주변에 또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어. 한강변의 아파트는 어때요? 인기 최고야. 아, 그럼요. 거기다가 최고 품격 있겠죠. 그 한강 개발 사업권을 우리한테 좀 달라. 우리가 좀 더. 그래가지고 용산 개발 우리가 해. 용산에 저런 아파트를, 멋있는 아파트를 짓단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어떤지 알아요? 어떠세요? 내가 남한테 맨날 하라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듣는 나를 20년 보내던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매일 나와서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최고. 또 어디 가서 뭐 내가 술 먹을지도 않지만 그런 데 시간을 보내거나 그런 걸로 재미를 삼는 게 아니라 일하는 재미. 한 가지씩 이루어가는 재미.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아, 그렇게 많이 일을 하셨군요. 기사 검색을 해보세요. 이 김원동이 최근 뭘 했는지, 과거에 뭐 했는지 하고 비교를 해본다든지, 과거의 주장은 이 몇 가지 안 돼요. 몇 가지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같은 주장만 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와서는 내가 주장하던 일이 다 되니까 그 다음에 뭘 하겠어. 새로운 걸 지금 또 막 쏟아내고 있어. 그래서 우리 지금 간부들은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느라고 힘들지만 외부에서 평가나 뭐 이런 게 계속 1등이야. 너무 획기적이니까. 심지어는 이 골드시티 같은 거는 서울시장님하고 작년 11월 8일 날 강원도에서 발표를 하니까 행안부에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정책인데 행안부가 국토균형 발전이나 이런 정책을 하는 데인데
어떻게 지방 공기업에서 저런 발표를 했을까 하고 설명해달라고 해서 가고 또 과장들이 SH에 찾아오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LH는 뭐 작년에 한 1조 이상 남기드는 회사가 400억 남겼는데 우리는 계속 1000억 이상 LH보다 우리가 2배 이상 이익을 더 냈어 작년에. 규모가 작은데 어떻게 더 내죠? 그러니까 그게 경영 능력이에요. 시민들에게는 싸게 공급하고 회사는 이익을 더 남기고 그런 게 경영 능력인 거예요. 굉장히 뛰어나신데 그럼 경영 능력이? 그러니까 CEO로서? 나는 기업에서도 내가 20년 사업가 역할을 해봤고 시민운동 하면서도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장관이라면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내가 사업가라면 이렇게 공기업 사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던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사장이라면 내가 책임자라면 내가 최고 결정권자라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대안을 항상 만들어서 주장을 해왔고 그 대안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토론해왔고 그게 다듬어 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 거기다가 더 좋은 거는 그 정책을 오세훈 시장이 2006년부터 5년간 서울시와 SH에다 써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SH를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여기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오세훈 시장 지시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이런 정책을 다 썼던 공기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기 쉬웠던 거는 오 시장 때 이미 어느 정도 세팅. 했던 정책을 와서 다시 하는 거니까 그때 할 때보다 오히려 쉽죠. 너무 쉽게, 익숙하게. 직원들도 또 너무 협조적이었어. 직원들의 다른 이견이나 반론 같은 건 없었습니까? 없어요. 조금 왜냐하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소문이 자자했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뭘 할지를 이미 다 알려줬어. 아, 두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크게 뭐 저기가 없을 것 같다 하니까 미리미리 다들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인사 철학이 바깥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안에 있는 사람하고 경쟁을 시킨다거나 그런 거랑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한 명도 내가 일을 하는데 소통이 잘 될 거라는 이유로 평소에 소통하던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는 인사가 만사야.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30년 동안 자기들 방식대로 일했던 사람들이 내가 와서 한두 마디 한다고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바꾸는 게 유리하다는 걸 직접 보여줘.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경영 철학이라든지 인사 관리라든지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들이 괜찮은 거지. 괜찮은 거지. 괜찮았으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별 탈 없이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온 거예요. 직원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을 잘. 그걸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본인 스스로 느끼는 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좋아하지. 너무. 그 정도로? 왜냐하면 봐요. 언론 같은 데서 계속 자기들도 혹시 부정적이라고 생각했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막 다 칭찬하는 분위기야. 그 다음에 또 안에서 이렇게 실제로 해보니까 다 좋아해. 자기들 동료나 친구들한테도 가서 얘기하면 좋은 반응이야. 아니 더 잘 짓겠다고 그러지. 더 많이 알려주겠다는 거지. 더 꼼꼼하게 공개하겠다고 그러지. 재산도 많다고 그러지. 사회 기여도 많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직접 사장이 쫓아다니면서 법도 고치는데 쫓아다닌다 그러지. 거기다 어떤 외압에도 사장이 별로 흔들리질 않아. 그건 진짜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뭘로 바뀌냐면 신뢰로 바뀌는 거예요, 서로. 더 멋있어지신 것 같은데. 외모적으로. 멋있어진 거는 외모적으로. 그 시민운동가 할 때는 뭐 굳이 양복을 많이 사서 입을 필요가 없었는데 네. 양복이 이제 좀 필요하더라고. 옛날에 내가 이 대기업의 직장 생활 처음 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할인점에 가서 양복을 좀 몇 개 사서 시청 지하 상가에 가서 한 5장에 10만 원쯤 하는 와이셔츠를 또 맞추고 그렇게 했더니 좀 깔끔해 보이는 것 같은. 아니 스타일도 헤어스타일도 멋있어지시고 안경테도 더 멋있어지시고. 이 안경테는 남대문에서 남대문에서. 남대문 가면 아주 싸고 좋은 그 거래점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네. 뭐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단지 그동안은
정규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수입이 좀 네. 들쑥날쑥 하다가 여기 들어오니까 매달 일정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는 거 그거는 뭐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생활도 뭐 크게 달라진 게 없고 다만 이제 공기업 사장을 하더라도 절대로 내가 쫄병 때 싫어했던 야근을 하지 말자. 또 주말에는 쉬자. 그 원칙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지키고 있고 그래서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바깥에서 뭐 청와대라든지 중앙정부 장관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데다가 요구했던 내용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요구하는 방식이 달라졌어. 예를 들면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같은 경우 법을 직접 들고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의원 개개인을 국토부도 설득했겠지만 내가 가서 직접 설득을 했고 국토부나 시에 강하게 요구를 했고 사실 크게 이 법이 통과되게 하는데 공무원들은 적극적이질 않았어. 내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뛰어다녔고 그러지 않으면 시민들하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 지금 몇 년 정도 근무하셨죠? 2년 좀 넘으셨죠? 이제 3년, 현재 3년 임기 중에 2년 반. 네. 그러니까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현재 약정된 임기는 6개월 남았어. 좀 적성이 좀 잘 맞으십니까? 지난 20년간 내가 시민운동가로 살아온 것과 여기서 일하는 게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어. 제가 2004년 2월에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이라는 그 운동을 시작한 지가 딱 20년 됐어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한 두세 번 있었는데 다 그 기회를 놓쳤어요. 참 안타까워.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기회가 와서 내가 SH에서 기회를 상실하지 않게 하려고 제도화하고 많은 내용을 전파를 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이게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세력보다 힘이 강하질 않아. 대통령께서도 3년 전에 나하고 만나서 했던 약속을 지켜주기 바라고 2년 동안 별로 지켜진 게 없다는 사실을 계속 알려드릴 거고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께서도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직후에 내가 만나고 약 10년간 2020년까지 만나서 여러 차례 대화했던 내용 를 내가 기억하고 있고 과거에 했던 약속을 나는 한 가지도 잊지 않고 있으니까 정말 지금 민심을 얻고 민생을 해결할 목적으로 정치를 하신다면 지난 2년간 우리 SH공사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법해 주면 좋겠다.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한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다음에 전달을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